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앞에 편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상작을 만들 수 있을까? 상작을 만들지 못하면 행복도 돈도 기회도 명예도 다 내 것이 되지 않는다 라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상작을 만드는 것 중에 늙고 약하고 세력이 없고 이런 자구의 품을 가지고 우리가 상작을 만들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죠. 불가피하게 그런 길을 가야 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잘 기르는 방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물을 어떻게 주느냐입니다. 앞에 편에 이어서 제가 물 주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농가들은 희한하게 이 물 주는 걸 겁을 냅니다. 왜냐하면요, 연부병, 물고임, 신화썩음, 뿌리썩음 등의 각종 재해나 질환들이 이 물을 잘못 주면서 또 물을 어떻게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발생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화분 밑으로 떨어지는 물이 보이시나요? 이걸 가지고 침출수라 그래요. 이 침출된 물이 바닥에 많이 누적이 되어서 저희들은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죠.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니 침출수가 나실 바닥에 있질 않습니다. 쭉쭉 다 나가죠. 그런데 대부분의 나실들은 바닥에 많이 고여 있습니다. 이 분 속에는 감염된 뿌리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염된 뿌리로 감염된 자리에 있던 곰팡이 코자나 곰팡이 분생자들이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자, 여러분, 많은 동양암을 기르시는 분들께서 어디서 담아서 물을 준다, 저면관수를 한다, 비를 맞춘다, 수돗물은 좋지 않다, 물을 데워서 준다 등등의 많은 방법들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암을 기르시는 많은 분들을 찾아뵀을 때 저면관수의 방법이 가장 탁월하다, 병이 적게 걸린다, 또 많은 꽃집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도 저면관수, 양동이에다 물을 받아놓고 담궈서 물을 올려라 라는 등의 얘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저면관수를 통해서 이렇게 물이 올라가게 되면 뿌리에, 특히 후사리움에 감염된 신촉, 뿌리, 부패병에 감염된 포기는 전이가 촉진되어서 남초가 더 빨리 죽습니다. 죽기 때문에 남초의 물은 위에서 아래쪽으로 항상 이렇게 내려가야 됩니다. 왜? 병이 쭉 올라오기 때문에 최대한 씻어 내려야 되겠죠. 우리 동양암 관련해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좀 저와는 견해가 다른 것 같더군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교육하지 않습니다. 항상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도록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물을 주실 때에도 저는 항상 이렇게 대서 주라고 이야기하죠. 사부님, 물을 바짝 떼고 주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있지. 이러면 물이 다 달아나잖아. 안으로 들어가지 않지. 아, 요렇게 줘야 되지. 요렇게 줘야지. 구독자 여러분, 난초에 있어서 물을 공급하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기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난초의 몸속으로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난초의 몸속으로 물이 들어가는 통로, 사람을 치면 입이 되죠. 입이 여기저기 있습니까? 한 곳에 있죠. 난초 입은 어디입니까?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로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화분 안에 들어가는 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뿌리를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가는 양이 중요합니다. 그 양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충분량을 주려면 이렇게 줘서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가령 들어서 콜라 페트병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콜라 페트병에 물을 집어넣을 때 들어가질까요? 요래야 들어가겠죠.
이게 난초 물 주는 방법 중에 최고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 우리 많은 에란이들은 새싹에 물이 고이면 썩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불결한 나실은 다르겠죠. 예외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자 보이시나요? 제 주변에 보면 이렇게 물을 주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권장하지를 않습니다. 이 물은 반드시 이렇게 주셔야 됩니다. 모든 분들의 난실에는 공기 중에 곰팡이, 분생자, 포자 등이 많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물이 이렇게 가게 되면 날아다니는 게 묻어서 일로 가게 되죠. 난초 쪽으로. 그렇게 되면 감염의 우려가 높아집니다. 항상 가까이 대서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떤 때에는 물을 이렇게 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요, 가장 더운 여름날 오후 2시, 3시 이파리의 온도를 낮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줍니다. 몇 온을 낮추는 것은 광합성 요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저장양분 율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저도 이렇게 줍니다. 이거는 관수가 아니겠죠. 난초의 몸 온도를 낮춰주는 일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난초 물을 주실 때는 항상 이 새싹, 신화, 여기 보이시는 이 신화를 항상 보면서 이렇게 줘야 됩니다. 이파리가 흔들리죠? 예, 흔들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싹을 보면서 새싹에 물을 맞추면서 화분 안으로 물이 들어가게 하면서 30초를 주면서 비료분이 잘 녹아서 뿌리 속으로 들어가게 생각을 하면서 물을 주셔야 됩니다. 물이 곧 보약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물 주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물론 건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가 물을 잘 주는 것입니다. 물은 난초의 몸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난초의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은 바로 뿌리입니다. 이 뿌리가 물을 충분히 받아 들여야 되기 때문에 항상 갖다 대서 30초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돗물을 다이렉트로 주는 편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책에도 소개되어 있지만 pH 7이 되어야 각종 무기물들이 잘 용에 대해서 몸속으로 잘 들어가집니다. pH가 중성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좋은 비료라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초는 수돗물이 최고로 좋습니다. 수돗물 pH가 얼마죠? 뿔타야, 너 이거 pH가 얼마인지 알아? 너 모르지? 7이야 7. 수돗물 사람이 먹으면 돼, 안 돼? 수돗물 사람이 먹어도 돼. 수돗물 사람이 먹어도 되는 정도의 수준으로 까다로운 규정을 통과한 물이죠. 제가 방금 먹는 거 보셨죠? 예? 수돗물이 최고로 좋습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문의가 왔는데요. 지하수 어떻습니까? 지하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음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다 하더라도 수돗물보다는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 주는 것 하나가 기본을 알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작황이 달라집니다. 제가 한 번은 경상남도 강연을 갔었습니다. 평균 15년 경력을 가지신 분들이 200여 분이 모여서 제 강연을 들었습니다. 그날 주제가 바로 물 알고 줍시다 였습니다. 제가 주제를 잡을 때 많은 분들께서 병충해, 재배생리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었습니다만 저는 물을 잘 주는 것이야말로 상작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제로 제가 잡았었습니다. 15년, 20년 하신 분들께서 물 주는 방법을 몰랐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분들이 경력이 20년, 30년이 되었을까요? 제대로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2시간 반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뒤풀이 자리에서 1시간 반을 하고 물 어떻게 주는 것이 바람직한가, 어떻게 주어야 상작이 되는가에 관한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이 영상의 취지, 이 영상의 본질, 그것으로 제가 기립박수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하나하나 소홀히 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물 주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물 알고 주셔야 됩니다. 물, 사람이 갈증 가서 먹는 물이 아닙니다. 난초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그 자체입니다. 포도당 물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이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해요.